쌍방울 그룹이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데 쌍방울 그룹의 자회사 나노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북한이 협조를 합니다. 북한의 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쌍방울 그룹과 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대가로 800만 달러, 약 100억 상당의 돈을 주기로 하고 그 돈의 일부 자금이 조직적으로 북한에 밀반출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800만 달러가 이 쌍방울 그룹 내부 직원 간의 카톡 내용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 주가 조작 혐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그 관련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영기 통일부 차관을 영입한다라고 하는 기사를 하고 이걸 인사영입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월 14일 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이제 1월 15일 날 공지자료를 뿌리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들이 이 프로젝트의 추진 목적이 주가 부양임을 이제 여실히 드러냅니다. 보시죠. 자, 이제 나오네요. 네. 네. 자, 이제 웬 프로젝트. 네. 아니, 최종본입니다. 보도자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김영기 차관을 영입하는 걸 해서 이제 쌍방울이 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쫙 만들어서 쫙 뿌립니다. 이제. 자, 최종본입니다가 얘기했던 게 이제 1월 14일 날 10시 26분, 밤 10시 26분까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월 15일 날 7시 50분 날이 밝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N 활성화 부탁한다. N 프로젝트 얘기죠. N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 부탁한다. 오늘부터가 아니고 오늘도네요. 네, 오늘도. 계속 해왔던 일인가 그렇죠. 네.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랬더니 나노스 댓글요. 아, 실수로 댓글 작업. N 프로젝트를 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뿌리고 누가 댓글 부대가 붙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자라고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보고도 주가 조작하고 상관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네. 보십시오. 댓글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단속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나노스 그럼 부양글이라고 하지. 네. 네. N 활성화라 합시다. 네, N 활성화라고 합시다.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네. 이게 아마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쌍방울에서 내부적으로 이 대북 사업 한 달 뒤에 북한 관계자하고 만나서 협약서를 이제 MOU를 체결하기 전 한 달 전부터 이들은 이 사업을 이렇게 그 주가를 부양하는 목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추진했다는 거예요. 나노스 기업의 주가를 띄우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게 이제 이 프로젝트에 추진했었던 참여했던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단톡방의 핵심 인물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박철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철준은 쌍방울의 임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인사예요. 명확히 얘기하면 김성태의 주가 조작을 위한 그 행동책인데 외부 인사가 이렇게 그 쌍방울 그룹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공시자료를 만드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다 그 공시법 위반입니다. 다 이런 거 쳐 넣어야 돼요. 지금 이걸 주가 부양 시세 조정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 자신들끼리 은밀히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그런 카톡 내용이죠. 이 쌍방울 직원들 간에 나눴던 카톡 내용을 이 뉴탐사에서 입수를 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보면은 나노스 주식 78만 주, 실물 출고 등을 얘기합니다. 예. 나노스 주식을 모아서 직원들 걸 모아서 주담대를 받아서 북한에 송금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죠 지금. 자, 10개 입금 완료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돈을 좀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보면 나노스 언론 보도 내용 안부수 회장 사회이사 영입. 안부수 아태협의회 아태협의회 회장입니다.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북한과의 인맥이 있는 사람이죠.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지들끼리 사전에 공유합니다. 저 박철준입니다, 회장님. 이 박철준은 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특별히 영입한 사람입니다. 직원은 아니지만 이 주가 조작을 전담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4,800만 주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주담을 최대 출고 가능 수량이 190만 주에서 그래서 주담 대출을 주식을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에 돈을 보내야 되니까요. 오늘 최대 출고 수량이 190만 주 이건 겁니다. 보니까 이건 이제 댓글 부대죠. 댓글 부대를 지정하는 겁니다. 1조 박철준의 카톡이 털린 거죠. 1조는 김형수, 장석환, 2조는 이덕용, 이중재. 댓글 부대의 반장만 정해줘. 반장을 정해줍니다. 댓글 부대를 정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거고 보면 나오면 어디로 자 주담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나오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려줘. 2층 출발층 9번 출구 앞. 직원들이 돈을 주담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나눠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겁니다.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통일부에서 승인이 안 납니다. 그때 이제 그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베트남에서 회담이 무산됐잖아요. 그 관계 정상화 회담이 무산돼서 남북 간에 싸늘하게 좀 얼어붙던 시기라서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접촉 승인이 안 나니까 지들끼리 몰래 출국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자, 욕도 많이 먹어 배부르겠다. 졸라 살찌겠다. 내일부터는 괜찮을 거야. 급한 거 끝났으니까 내일도 무사히 끝나길 기도하자. 지들끼리 그런 모의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보이스톡으로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보이스톡으로 주로 이제 통화를 한 것으로도 보이고 대표님 제발 다음 주 주담 대출해 주세요. 자기들끼리 800만 달러를 차곡차곡 마련해서 중국에 보내는 겁니다. 몰래 해서. 나오면 2층 출발층 9번 출구 앞. 일단 무사히 나감 34개. 3억 4천인가요? 34개면 돈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34억인지. 지들끼리 나눠서 갖고 가니까. 욕도 많이 먹어 배부르겠다. 같은 얘기고 기도하자. 보이스톡해요. 뭐 첩보 영화처럼 지들끼리 그러고 있는 겁니다. 공시방에 태연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호들갑 떨어버리네. 나는 회사 사람 아닌데 같이 공시하는 거 정말 부담스러워요. 박철준은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공시하는 거 이게 걸리면은 크게 또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공시법. 자, 외부인이 회사 내부 정보를 알고 미리 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 정보 유출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난 너무나 잘합니다. 내가 당해봤기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자, 국회 공직자윤리심사위에서 통과됐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국회 전 대변인도 지금 영입하고 됐잖아요. 그런 내용 같아요, 보니까. 자, 나노스 신경 써서 빨리 나오게 해줘. 주가 빠지니까 무지 짱 내신다. 김성태 회장이 짜증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비스무리한 선에서 다른 차량. 그런 내용이 있고. 저희 주담 해줘요. 계속 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자. 뭐 DB금융에서 5억씩 20억을 했답니다. 4명. 미래에셋 5억씩 20억 4명. 한화투자증권 3억씩 해서 4명이 12억.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측에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시 준비하고 있고 회장님이 홍보할 때 나누스 인수해서 그동안 적자 보고 많이 힘들었는데 드디어 실적 내기 시작했다고 세게 홍보하래요. 이게 주가 조작하는 거지 지들끼리. 자, 나노스 작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27억 흑자 전환이라고 세게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다. 최대한 장중에 쏘라고 하십니다. 장중에 공시를 쏴라. 주가 조작 올리기. 이게 다 주가 조작이죠. 그래서 좀 더 세게 나가는데 2018년도 흑자 전환했다. 관리 종목 우려해서 관리 종목에서 이제 빠질 염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세게 나갑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주가가 안 먹힌대요. 주가가 안 먹힌다라고 지들끼리 주가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끼리 보면. 그래서 현재 장중에 7,550원 나노스. 그래서 마이너스 50원 마이너스 150원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현재 나노스 현재 7,550원 돼 있고. 마이너스 150원 하락했답니다. 주가 조작이 안 먹히는 거죠. 기도빨 일부 먹혔음.
어떤 지들끼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빨. 주가가 올라가길 상당히 간절히 염원하고 있죠.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안 먹혔다라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그렇죠. 주가 상승했다. 이제 주가 드디어 좀 먹히기도 했네요. 보니까 기도빨에 먹혔다고 하는 거 보니까 먹혔어요. 보니까 20원만큼 상승, 20원 상승. 자, 우리 거는요, 주당 50개, 나누스 12, 200. 급함 진짜 한번 봐요. 이유를 들어봐요. 그 전라도 공무원 얘기가 또 나옵니다. 경기도 공무원 얘기는 없어요. 이번 출장할 때 전라도 공무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전라도 공무원 얘기가 나와요. 전라도에서 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가 봐요. 이런 얘기입니다. 비자 얘기도. 차관님, 인도협력국장입니다. 통일부 차관도 영입을 하는데, 통일부의 인도협력국장이 김영기 차관이죠. 지금, 그때는 그 당시에는 퇴직했는데도 차관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카톡 내용 그대로 지들끼리. 이 김영기 전 차관 영입됐어요. 이사도 영입을 하는데, 나노수단 회사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협력국장, 이 김평대라는 사람이 미리 정보를 알아봐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쌍방울 그룹에. 담당자 확인해 보니까 아태 평화 교류 협회에서 1월 18일자 대북 지원 사업자 지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담당자가 추진 계획 보완을 요청했으나 아직 단체 측에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승인이 안 나느냐라고 하니까 아태 평화 교류 협회에서 하는데 안 나느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미리 알아봐 준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차관님 문자입니다 하고 공유한 거지 들끼리. 기도가 더 필요하나 봐요. 약발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과 아주 빨리 주가 조작을 올려야 돼. 주가 조작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북한과 빨리 광물 자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초조함이 배어 있는 거죠. 자, 자꾸 돈을 또 모으고 있는 거죠. 700만 주 또 있고 700만 주 가지고 또 모으고 있습니다. 180% 주담대 받고 이자 12% 받자. 100억 정도 구해줘요.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 구해달라. 그런 얘기. 정세균 얘기도 나오네. 정세균 의장님 관련해 처리할 일이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해요. 그 당시에 국무총리를 했나요? 아마도 민주당 대표도 하고 뭐 그랬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하고. 오늘 특별한 일 없죠. 정세균이 좀 의심스러워요. 여기 왜 나올까요? 정세균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정세균이 더 의심스럽네. 그죠? 그런 얘기고. 자. 김영기 전 차관입니다. 내일 회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내일 회의에서 저희를 방북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부 연락해보니 담당 사무관이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똥줄 타고 있어요. 대표가. 방 사장 장상무한테 연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똥줄 타네요. 대표가, 쌍방울 대표가 똥줄 타고 있습니다. 짜증나고 너무 무력하다. 힘드네요. 짜증나고 너무 무력하다 내가. 왜요?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그러신다. 왜요? 그냥 형님 뭔 말씀이신가? 열심히 하는데 회장님께서 30개 빵꾸 났다고 하니 돈 모으는 거 지금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쌍방울 회장이 지금 짜증낸다는 겁니다. 화내시면서 내가 11월까지 다 해결한다고 했다고 난 15개라고 했는데 나머지 돌려서. 그러니까 방북 비용을 지금 마련해야 되는 거야. 김성태 회장에. 방북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이 나노수단 회사 주가가 이렇게 쭉 점프한 모습이죠. 북한과 그 이후에 여러 협력 사업들을 발표를 합니다. 북한이 광물 자원 개발한다. 이런 협력 사업들을 발표해서 결국에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주가 조작 혐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세 조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주가 조작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검찰이 발표를 했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검찰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정보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비밀 문건도 어저께 제가 공개를 했는데 이 주가 조작의 대가로 돈을 북한이 받기도 했다라는 그런 국정원의 문서였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세 조정 혐의가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금융선물위원회에 매매 심리 분석을 의뢰하니까 없다. 증거 조작 혐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주가 조작이라는 게 사고 팔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조작이라는 게 어떤 정보를 흘려가지고 가짜 정보, 허위 정보, 과장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북한과 단독으로 광물 자원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주가가 막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가 조작 혐의가 맞는 거죠. 단순히 서도 짜고 주가 매도 매수 주문을 한 것만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이 하나만 아는 거죠. 하나만 아는 거예요. 실제로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900억 정도의 수익을 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900억 정도. 왜냐하면 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돼서 보니까 630억 상당의 전환사채가 2017년도 21년도 사이에 나노스에 관한 주가 조작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싼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받은 거예요. 이 중에 100억 정도를 김성태 회장이 소유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싼 가격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 2,000원대 주가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나노수의 주가 6,3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전환 가격을 456억으로 전환 가액을 456억으로 조정했는데 전환 후에 전환 가격은 100원. 조정 전에 전환가 100원에서 456원이겠죠. 이거 잘못 나오겠네요. 이 전환 가격이 100원이었나 보네요. 100원이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456원으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6,320원인데 얼마나 이익입니까? 456원에 한 주를 받아요. 그래서 6,320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이상, 15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김성태 회장은. 그래서 김성태의 소유로 알려졌다. 100억 정도가. 100억, 나머지 50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관계자 아닐까요? 김성태? 그러면은 이 1,000억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어마무시하겠죠. 만이네. 본인의 차명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관계자들이 갖고 있겠죠. 이 전환사채를. 자, 456원에 살 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 받을 수 있는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야, 이 주가 조작에 대한 특히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얻는 획득한 이익금이 엄청나겠네요. 보니까 900억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몇 천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관계자들까지 포함한다면은. 자,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인데 이 검찰 얘네들은 주가 조작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국정원 비밀 문건들 그동안에 어저께 바로 전번에 제가 그것도 링크를 해드릴게요. 댓글에요. 그것을 통해서 본 거에 의하면은 분명히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죠. 그 대가로 북한과 짝짝꿍해서 주가 조작의 대가로 돈을 100억 정도를 착수금으로 보내기로 한 것이고 나중에 사업이 완성되면 1,000억 이상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 자금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주식 담보대출, 지담대출을 받아서 보내는 비밀 공작처럼 공항을 통해서 빠져나가서 중국에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은 전면적으로 지금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6월 7일 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최종 선고가 앞두고 있는데 지금 변론 길이 다 끝났어요. 새로운 증거들이 지금 새로 나왔잖아요. 국정원 문건도 터져 나왔고 지금 쌍방울 직원 내부 간의 카톡 대화 내용도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재수사 공판을 다시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월 7일 날 결심을 해서 선고를 한다라면 정말로 이건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거죠. 자, 결심을 결정을 했어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변론 체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지금.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부족하신 것은 제가 링크를 또 걸어 드릴 테니까 뉴탐사의 보도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도를 해드린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들을 댓글로 과감하게 일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이게 과연 유죄라고 생각하는지 무죄라고 생각하는지 검찰은 더 이상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여태까지 증거들 다 깔아 뭉갰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정원 문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건을 왜곡해서 이재명 방북흉이라고 다 왜곡한 거예요. 진짜 쳐 죽일 놈들이죠. 이거 큰일입니다. 검찰 해체해버려야 되는 거죠. 검찰의 존재 의미가 없어요. 이건.
진짜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사건 조작단이지 범죄 집단이지 이게 검찰에 이러면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자, 댓글로 일관해 주시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저는 퓨였습니다.